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란 분할 아이디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니다. 그럼 보시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시는 지도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이자 정치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귄터 펠링거의 이란 분할 지도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의 경우 역사를 살펴볼 생각도 없고 2D 지도만 보는 까닭에 실제 지리적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완전히 패스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덕분에 우짜는 귄터 펠링거 같은 자들의 발언권이 세지는 걸 볼 때마다 서양 문명이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대 이란 시리즈의 새로운 시즌 1편이 일단은 2월 10일 오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막을 내렸으며 양측은 이번 회담을 긍정적인 시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스라엘로 인해 촉발될 임박한 군사적 충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중동 지역의 혼란을 조장하고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네타냐후의 욕망을 고려했을 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정치적 해결을 거래로 축소하는 습관을 가진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새로운 거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상반된 관측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억해야 될 점은 이란과 미국이 맺은 핵합의 또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벌어진 비밀 협상 끝에 역시나 무스카트에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핵합의 또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처음 취임한 후 워싱턴은 이란과 맺은 합의에서 탈퇴했으며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테헤란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측 지역 정세도 변했습니다. 네타냐후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원칙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자신의 부패 혐의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평가 중 일부는 네타냐후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레바논, 시리아에서 1년의 팽창주의적 총력전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내 대중적 반대를 잠재웠고 심지어 급진화 물결까지 이용했다고 비판하는데요. 이미 확인된 것처럼 네타냐후가 벌인 전쟁들은 가자 지구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으며 이후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와 레바논, 어쩌면 시리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타냐후의 전쟁들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여러 요인 덕분인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워싱턴의 무조건적인 지원. 워싱턴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우리가 목격했듯이 팔레스타인 학살 비판에 대해 반유대주의라는 비난 또는 뺑기치를 퍼붓는 것부터 이스라엘 전쟁 기계가 세운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병참 지원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워싱턴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뿐 아니라 이스라엘 우파의 이익이 워싱턴의 원칙, 철학, 종교 문화, 그리고 전략적 이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인종차별주의적 파시즘적 우익운동 확산.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인종차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우익운동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력은 미국과 서유럽의 권력기관과 언론의 중심부, 심지어 가자지구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수백만 명의 대중적 연대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랍연대 약화. 서방의 아랍인과 무슬림, 특히 2세대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 속에서 아랍연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중동 지역 위기에 대응할 효과적이고 통합된 아랍의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고요. 게다가 근동 또는 중동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패권은 아랍 세계의 우선순위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패권의 물질적, 잠재적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접근 방식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확장주의 우파 지지자들. 이스라엘 확장주의 우파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으며 특히 통신기술, 사이버네틱스,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우짜 생각에 이 요인은 앞으로 수년이 아니라 향후 몇 달 동안 주요한 위협, 메이저 스트레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요 주체는 이스라엘로 보이며 여기에 미국 억만장자들과 그들의 거대 기업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업체와 네트워크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텔아비브의 지원을 받는 워싱턴이 또 다른 협박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 중동은 카드도 없고 계산도 못하는 관객처럼 보입니다. 한편 아랍 지역, 특히 근동과 페르시아만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2003년 이후 세계는 이란 지도부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이 과도한 야망을 추구하도록 부추겼고 이란 지도부는 그 덕분에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란 고위층 내 현명한 인사들은 워싱턴을 잘 알고 있고 서방의 이른바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꿰뚫어 보고 있어서 그들은 감정이나 우정이라는 환상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 엘리트들은 박해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무슬림이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슬람 교리, 타키야, 즉 정치적 위장수를 교묘하게 사용하고 과장된 구호와 해방주의적 우월감을 표출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참고로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벌어진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뚜렷이 드러난 이란의 접근법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미국과 테헤란 간 갈등을 세세하게 관리하려고 할 때마다 정치적 상황을 형성해 왔습니다. 마무리해보면 2026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란을 분할하는 것은 워싱턴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분할 반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의 적대국들을 포함한 아랍 대중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분할에 앞서 이란 스스로 붕괴를 막으려는 대응으로 인해 지역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탄야후와 그의 지역 프로젝트에 있어서 전쟁은 아랍 세계 전반에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모델이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설령 분할과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말이죠. 이상 이란 분할 아이디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